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필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우 파일을 보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파일이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로우 파일을 보정하는 것이 JPEG 파일을 보정하는 것보다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로우 파일은 원본 파일을 가지고 보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훨씬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정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로우 파일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작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파일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그램은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CC입니다. 어도비 라이트룸 CC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게 라이트룸 클래식 CC라서 그냥 이걸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선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맨드 시프트 I 또는 컨트롤 시프트 I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들이 선택이 되고, 일단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촬영할 당시에 카메라의 설정 값에 따른 프로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카메라가 지원을 할 텐데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보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프리셋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해 놓은 값들에 이미 프리셋이 먹여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모두 제로로 바꿔놓고 보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촬영하면 이렇게 약간 채도가 빠진 사진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샤프니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80, 정물은 120, 풍경은 느낌에 따라 좀 다른데 한 100에서 150 사이를 주면 되는데 대부분 저는 120 정도를 주는 편입니다. 풍경 사진을 나중에 하게 되면 풍경 사진에 대한 값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선명도를 샤프닝을 80으로 맞춰놓으면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육안으로 찾아보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정을 해놓고 결과물을 JPEG으로 보고 나면 이 값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 작업입니다. 보통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면은 흰색 값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설정되어 있는 6400 정도는 석양이 질 때의 빛의 파장 그 정도의 느낌이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파란색을 띠면서 새벽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마치 4000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새벽에 찍은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느낌도 중요한데 흰색을 흰색처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포이드를 찍어서 정확히 내가 흰색으로 본 영역에다가 찍게 되면 알아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맞춰줍니다. 켈빈 값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절해줘야 될 게 바로 노출입니다. 노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보고 이미지 전체적인 느낌의 밝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까지 높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면 되는데, 과하면 좀 많이 디테일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좀 이미지 느낌이 약간 좀 어둡기 때문에 지금은 밝게 웃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보고 하셔도 되고, 사실 이 히스토그램의 값이 평균적으로 모두 안쪽으로 이 사이로 들어오도록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너무 밝은 쪽에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어두운 쪽에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평균 값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눈으로 봐서 0.5 정도로 올렸는데 이 부분과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출 값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만져야 될 게 컨트라스트 값입니다. 컨트라스트는 색의 대비인데, 사실은 나중에 톤 작업을 어느 정도 해줄 거기 때문에 톤 커브를 만져줄 거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2단계에서 많이 만지셔도 되고 많이 안 만지셔도 되는데, 컨트라스트는 이렇게 낮추면 색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우리가 보기에 흐리멍텅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높이면 높일수록 대비가 강해서 좀 강한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유념해서 본인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웃고 있는 게 이렇게 뭐 강하게 보고 싶진 않으니까 약간 값을 좀 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 이 흰색 영역, 이 영역이 좀 디테일이 날아간 게 있으면, 이 밝은 영역에 디테일이 날아간 게 있으면 그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쓰는데, 이 화살표 키를 누르면 화이트 값이 너무 높아서 디테일이 날아간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내리면 아까 전에 봤던 사진보다 피부톤이 좀 망가져요. 그래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값을 과하게 조절하게 되면 피부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조절하는 건 사실 좋지 않고요. 경물이나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좀 많이 조절하더라도 이질감이 좀 없는데, 이건 약간 이질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조절할 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섀도우 값은 이제 반대로 이 영역, 이 정도의 영역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올라가죠. 이렇게 내리면 더 내려가고, 이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끌어당겨서 없어질 때까지 올리면 안부의 디테일은 모두 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섀도우도 지금 아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이질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꼭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걸 과하게 적용하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 값을 어느 정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조절하면 좀 줄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고, 이 값은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까지 작업하고 나면 이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세츄레이션 부분을 좀 높이면 채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과할 정도로 채도가 높은 사진이 나오고, 이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채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부분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대략 한 20 정도 높이면 좀 괜찮은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츄레이션은 20에서 24, 25, 많으면 30 정도까지만 올리는 편이고, 그 이외의 값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작업하고 나면 이제 톤 커브를 만져주면 되는데, 톤 커브는 보통 S 곡선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값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 그러면 명부가 좀 살아나요. 그리고 이쪽 값을 좀 내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좀 내려가거든요. 이게 S 곡선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때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컨트라스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도 높였는데 톤 커브도 이런 식으로 만졌다 이러면 좀 더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풍경 사진에서는 과해도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잘 안 드는데,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과하면 좀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서 본인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쯤 해놓고 원본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보면 색감이 좀 진해지는 것 같고요. 샤픈도 좀 먹였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원본 파일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네팅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비네팅을 쓰시는 분을 별로 못 봤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네팅은 이 이펙트란에 있고, 이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높여주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0으로 하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지 않고 원본 이미지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비네팅 값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쓰지 않는 편인데,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네팅을 쓰는 이유는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의 집중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몰입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쓰는데,
의도상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써야 될 만한 사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한 사진을 가지고 우클릭해서 익스포트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사진 느낌을 어느 정도 보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작업을 해 나가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포트해서 JPG로 내보내주면 끝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값들을 만져서 로우 파일을 보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뭐 특별한 느낌이 필요한 사진들이 있으면 그에 맞게 작업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은 또 제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따로 모아서 어떻게 보정하는지 간략하게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